2022년 전남 지역 특화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그 기술 지원 쪽 파트를 맡고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총괄 책임자 오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올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쪽에 이제 기술 지원 쪽을 하고 있고요. 이따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서 자연계나 생물체 유래 천연 화합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식품, 기능성 식품, 그다음 뭐 화장품이나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아니면 의약 외품, 그다음에 친환경 뭐 비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천연물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아마 신청서에 KSIC 코드를 입력을 하도록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KSIC 코드를 이제 신청하실 때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분야인지 확인이 조금 더 편하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전남 바이오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업화 지원 쪽을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지도, 인증 지원, 시제품 제작 쪽에 대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 자격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산업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전남 지역에 이제 본사라든지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두고 계셔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남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지원 자격 제외 대상은 정부 과제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이제 뭐 국세와 지방세 체납 기업, 최근 연도 결산기준 부채 비율이 이제 1000% 이상 기업이면은 좀 지원 자격이 제외가 되고요. 단 3년 미만 기업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까지 좀 많이 힘드셨기 때문에 이제 유망기술 제품 보유 기업은 여기에 해당은 되진 않습니다. 그다음 뭐 채무 불이행자 명부나 이렇게 등록된 업체라든지 최근 연도 결산 기준의 자본 전액이 잠식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 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기간 중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시면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지원하시더라도 사업 종료일이 2023년 3월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 만약 타 지역으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시면 지원 자격에서 제외가 되시니까 유의 바랍니다. 지원 절차는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립스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접수가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실태 조사를 갈 거고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된 기업들은 이제 기업별로 협약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업은 2023년 1월까지는 완료가 되실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원 파트는 기업 지원 쪽인데요. 일단 사업 계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성 평가나 유효성 평가, 그다음 국내외 인증, 그다음 시제품 제작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국내외 인증, 이제 제품 고급화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총 사업 기간은 이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 업체분들은 되도록이면 2023년 1월까지는 완료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월까지 넘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걸로 1개월 정도 연장을 가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술 지도 쪽에서는 이제 시험 평가 쪽으로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가 있고요. 이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쪽에 대해서 업체분들이 지금 또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데 그냥 이제 안전성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분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인 시험 기간의 성적서라든지 보고서가 발급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공인 시험 기간의 보고서나 성적서를 가지고 업체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매출이라든지 뭐 수출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거고요. 인증 쪽은 이제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인증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ISO 뭐 9001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간략한 서류적인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우시고요. 이제 뭐 헬스업이라든지 ISO 같은 경우는 22,000 이 정도쯤 되면 지원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비용이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요. 일단 먼저 안전성 평가 쪽은 이제 전남 소재 헬스케어 관련이고요. 일단 화장품, 식품, 식품 원료도 포함이 되고요. 의약품, 의약 외품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성 시험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하시거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동물 대체 시험, 그다음 뭐 생체외 시험 등을 통한 이제 안전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체 척보 실험이라고 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전성 평가도 그렇고 유효성 평가도 그렇지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 과제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 독성 안전성 평가 항목이라든지 유효성 평가 항목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성 평가 같은 경우는 뭐 한 90일 반복 시험 뭐 이런 걸 했는데 협약을 한 8월 달에 해서 그 시험을 수행하시는 기관에서 도저히 2023년 1월까지나 2월까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그 부분은 지원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지원 금액은 이제 공급가액 기준으로 이제 1,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업 부담금은 지원 금액의 10% 그리고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유효성 평가도 앞에서 동의를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동물 실험, 이제 생체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효능에 대해서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간 기능이 개선된다라거나 이런 부분, 비만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능을 보고 싶으시면 지원하시면 되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미백이라든지 주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상 시험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쪽을 지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원을 사시는 것은 문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기간 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제 기간 내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효성 평가 같은 경우도 지원 금액은 1,200만 원의 공급가액 기준이고요. 기업 부담금은 이제 10%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외 인증 분야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에 대한 인증이나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국내외 인증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해썹이라든지 뭐 할랄, 그다음 뭐 FDA, 그다음 뭐 유기 가공식품 인증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이 외에도 만약에 필요하신 인증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해주시면 되고요. 국내외 인증 지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설팅 업체를 끼고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 기간까지 컨설팅 업체랑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업체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고, 정말 또 보안을 맞아서 또 넘어가실 수도 있고 해서, 저희도 몇 번 진행을 해봤지만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종료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준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이제 컨설팅 업체랑 먼저 협의를 해보셔서 뭐 CCP나 이런 부분들 다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과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품 공급함 및 시제품 제작이고요. 대부분 이제 시제품 제작 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 제작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이제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중간에 완전히 만들어주신 업체랑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면 그쪽 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필히. 만약에 지금 지원받고자 하시는 기업에서 원료라든지 뭐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가까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만드시겠다고 하시면 그 업체들에 대한 견적서를 요번에 신청하실 때 다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제품 제작 같은 경우는 좀 견적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건당 1,000만 원이고요. 기업 부담금은 지원 금액의 10%로 제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품이 2개까지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은 5개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 기관은 이제 좀 다양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기업당 3,000만 원이 넘어가지는 않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을 저희도 과제 평가에서 받은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3개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시든 4개의 프로그램을 5개까지 지원을 하시는 건 문제는 없는데, 견적상 총 3,000만 원이 넘지는 않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저희 쪽에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제 재무제표, 신청서, 이제 상세 기술서는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요청을 드릴 때는 이제 뭐 보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법인 등기부 등본 같은 걸 조금 더 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까지 해서 저희는 설명을 마치겠고요.